안녕하세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그리고 준석맘이라 불리는 김현정 CBS 앵커의 정원유착 파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김현정 앵커가 이준석에게 유독 우호적인 얘기를 많이 하여 그런 호칭이 붙었던 것인데 확신을 더욱 짙게 해줬죠. 그 밖에도 이준석과 정치평론가 간의 유착파동 그리고 이미 널리 알려졌던 명태균과의 커넥션 역시 더욱 짙어지며 벼랑 끝에 몰리는 격입니다. 최근 당원 소환 투표로 인해 대표직을 상실한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의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리했던 이병철 변호사는 이준석과 김현정의 방송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 등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선 이준석과 김현정이 공동정범으로 명시됐습니다. 고발장에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방송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초 이정현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바 있습니다. 이준석이 만약 해당 건으로 걸려들 경우 금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충분한 겁니다. 앞서 허은하 전 대표는 지난 16일 SNS 글에서 이준석 부정부패 의혹 전수조사 과정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언론 유착 의심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진행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제작진에 개입한 의혹이라고 짚은 바 있습니다. 허은하는 이준석이 당직자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2023년 10월 24일자 오전 7시 10분경에 일어난 카카오톡 대화도 캡처해서 게시했는데요. 당시엔 당대표직에서 사실상 축출당했던 이준석이 국힘을 탈당하기 약 2달 전으로 그의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던 때죠. 해당 대화방에서 이준석은 뉴스토마토 의뢰 여론조사 결과를 올렸는데요. 두 가지 여론조사였는데 하나는 유승민 이준석 신당 창당의 경우, 하나는 윤석열 신당 창당의 경우 각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되느냐였습니다. 그럴 경우 유승민 이준석 신당 창당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준석은 이거 돌리자. 윤석열 신당보다 세다고 라고 지시했으며 지시를 받은 A씨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은 김현정의 조정훈이 나와서 이준석 신당 드립 칠 테니 개소리 못하게 제작진에 넣어줘라고 지시합니다. 실제로 채팅방 대화 당일 오전 방송에서 김현정은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밖에서 써줬는데 지금 막 나온 여론조사인가 보다라며 이준석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공유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당일 출연한 조정훈 역시 해당 여론조사 결과 관련 질문을 받았죠. 그 이후 파장은 여기저기로 확산됐습니다. 게다가 김현정은 파장이 확산되기 직전 돌연 안식년 휴가를 떠나 3주 정도 자리를 비웠다는 것에 더욱 의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월 초면 헌법재판소에 주정뱅이 탄핵 심판이 발표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진행자가 자리를 비운다는 것 역시 수상하다는 뒷말이 나올 만한 했던 것입니다. 이에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은 이준석과의 유착 의혹을 부인하며 방송에 나온 그래프는 이준석 측이 제공한 게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토마토 기사에 나온 그래프는 배경색이 흰색이지만 이준석이 제공한 자료는 배경색이 회색이며 당시 방송에 나온 것도 회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뉴스토마토 해당 기사엔 윤석열 신당 지지율을 표시한 그래프가 위쪽, 유승민 이준석 신당 지지율을 표시한 그래프가 아래에 배치됐으나 이준석이 카톡방에 올린 자료, 그리고 당시 방송에 나온 그래프는 배치가 반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준석으로부터 자료를 급히 받은 다음 조정훈에게 질문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이 아닌 이상 언론사 방송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헬마우스란 호칭으로 잘 알려진 임경빈 작가는 유튜브 채널 사장남 천동에서 과거 자신이 방송국 보도국 작가 생활을 했던 경험을 거론하며 사장이나 보도국장도 생방송 도중에 외부에서 받은 자료를 밀어넣고 보도하라고 시키는 짓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과거 KBS에서 오전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최경영 기자 역시 SNS 글에서 김현정의 뉴스쇼를 겨냥한 글을 올렸는데요. 문제가 됐던 조정훈 출연 방송 내용에 박힌 유튜브 썸네일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이준석 신당 17.7%를 강조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최경영 기자는 인용했다는 뉴스토마토 기사에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저렇게 나왔다고 썼다라며 유승민을 배제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저 여론조사에 응답한 민의를 왜곡한 데 있다. 유승민 때문에 유승민 이준석 신당을 지지한 사람은 제로였다는 말인가. 여론조사도 안 하고 기사도 안 쓴 CBS가 어떻게 이준석 신당이라고 아이적으로 제목을 달 수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나왔는데 이재명 측에서 새벽 6시에 나온 기사를 7시 넘어 카톡으로 찔러 넣었고 설사 제작진이 제작진의 주장대로 그 전에 그 기사를 봤다고 치면 그거 찜찜해서 앵커에게 질문하라고 넣어줄 수 있나라며 모든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하는가? 그게 기준과 원칙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준성맘으로 불리는 김현정이 자주 부르는 정치인들 중엔 대표적인 친문수박이라 할 수 있는 최재성과 조응천이 있고 친문수박들 대변하고 다니는 햇소리의 대명사 유인태도 대표적 아니던가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 측 패널이라 부르잖아요. 개혁적인 정치인은 거의 보이지 않던데요. 그래놓고 무슨 놈의 공정성 타령입니까? 그 밖에도 이준석은 천하람과 함께 1억 4천만 원 규모의 비교섭단체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었는데요. 특히 이준석이 원장으로 있는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에서 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가 운영하는 민컨설팅에 5,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6천만 원을 썼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대표이자 이사장이었던 허은하의 승인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박성민 대표가 줄곧 방송에 출연해 이준석을 띄우는 이유에 있어 이 같은 컨설팅 계약 때문이 아니냐는 설이 돌았었는데 이것에 대한 의심이 더욱 짙어진 것이죠. 지난 12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박성민이 출연하자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는 5,500만 원에 대해 해명하라는 내용의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약 5분 만에 댓글창이 닫혀 또 구설수가 일었습니다. 이 같은 파동에 대해 박성민은 김현정의 뉴스쇼 하차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는 미디어오늘의 자신의 하차가 개혁신당 검과는 무관하다며 조기 대선이 온다면 그 전에 단독 패널 프로그램은 하차하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5,500만 원에 대해서도 개혁신당의 지지 기반에 대한 서베이 보고서 용역이다. 나하곤 아무 상관없는 여론조사 서베이 실사비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불투명한 해명의 설득력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분명 적자는 액수가 박성민의 개인 회사로 들어간 것인데 이것이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우기는 게 설득력 있겠습니까? 또 문제가 없다고 외치면서도 갑자기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는 것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 이준석이를 유난히 띄워줬던 평론가들과 여론조사들이 문득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준석은 특정 언론 그리고 정치평론가와의 유착 그리고 이미 명태균 게이트 파동까지 걸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와중에 전직 당대표인 허은하는 이준석에게 각종 의혹들과 관련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이준석은 근 2주 동안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준석은 부정선거를 들먹이고 있는 황교안, 민경욱, 전환기를 상대로 무제한 공개 토론을 요청했으며 또 내부의 난리가 터진 동덕여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목소리를 내는 중에 있죠. 이준석은 과거 토론 프로그램에 적극 출연해 패미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면서 젊은 남성들을 자신의 팬덤으로 끌어들이는 등 토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이는 사실 자신이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는 만만한 상대들만 골라서 때리는 거 아니던가요? 이준석은 자신을 국힘 당대표직에서 찍어내다시피 한 주정뱅이보다 허은하에게 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은 지난 24일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화해한다면 허은하, 윤석열 어느 쪽인가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석열이 형을 다 살고 나오면 화해할 의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윤석열이라며 우선 재미는 있지 않겠나 라고 했습니다. 이에 허은하는 SNS 글에서 이는 학폭 피해자보다 가해자와 더 친해지고 싶다는 말이라며 이준석을 청출어람 학폭 가해자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개인의 재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웃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허은하를 피해 다니는 이준석에 대해 신인규 변호사는 지난 20일 SNS 글에서 토론을 즐긴다며 황교안과 전환길에게는 토론을 하자고 하면서 허은하 대표의 토론 제안에는 무시하고 도망다니니 이준석의 이중성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라며 대선을 운운하려면 그에 맞는 검증은 당연한 것인데 이 작은 의혹 하나도 감당을 못하면서 대선을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과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정원유착 의혹은 이제 시작이다. 명백한 카톡 물증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해명도 잘못되었거나 빠져있다라며 그냥 뭉개면 조용해지겠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정원유착의 피해자가 수두룩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홍장원과 곽종근을 공격한다고 해서 내란 행위가 없어지느냐. 이재명 대표에게 엉뚱한 총을 오발한다고 해서 정원유착 의혹의 핵심인 카카오톡 증거가 사라지느냐라고 거듭 따져 물었습니다. 이준석에게 마삼중 태균 기부대란 호칭을 붙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역시 지난 17일 SNS 글에서 악착같이 못 본 척하는 중인데 이게 바로 그의 실체라며 항상 만만한 대상만 골라 토론, 키보드 배틀로 몸집 키워온 펨코 수령의 민낯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펨코 준천지들이 보여준 세계관대로면 쫄아서 튀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격했습니다. 황희두 이사는 23일에도 명태균 비단 주머니 끌어와 본인 능력인 척하던 이준석 씨가 세대 포위론 타령했으나 현재 그에게 남은 건 셀프 포위론 뿐이라며 이건 누구 탓을 할 일도 아니다. 모든 게 자업자득이니 셀프 포위론이라고 불러줄 수밖에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도저히 정면 대응이 안 되니 허은하 대표 과거 발언까지 끌어와서
물타기 시도하던데 참 허접하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길 좋아하는 이준석이는 자신 있음 허은하나 신인교 황희도 등과 토론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이준석은 친윤계가 다수인 세미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은하는 이준석이 국힘과의 합당을 꿈꾸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던 만큼 전혀 이상할 것도 없는 거지요. 세석 군소정당에 불과하니 너무 춥고 배고프지요. 결국 이준석의 대선 출마 목적은 그와 견원지간인 안철수가 그래왔던 것처럼 국힘 후보와 단일화 및 합당을 하여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독자 출마해봐야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칠 게 뻔하니까요. 그러나 내란이임 대선 후보는 누가 됐든 주정뱅 이얼큰이 부부의 따까리에 불과하잖아요. 아무리 단일화한다고 해서 이재명의 이길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란이 힘으로부터 받을 지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놓고 대선 준비용으로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냈다고 하지요. 엄중히 이낙연이하고도 손을 잡기도 했었던 이준석은 다큐 시사회에서 국힘 대선 주자들의 명태균 연루 파동에 대해 논란이 지속된 지 4개월 가까이 돼가는데 내가 한 말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외과 수술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힌 게 나라. 사실대로 얘기한 건 전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처음부터 이 사안을 알고 증언했던 이준석에게 신뢰를 가지실 것이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는 듯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유체이탈하는 거지요. 또 JTBC에선 이준석과 명태균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이 일부 공개됐는데요.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뒤 국힘윤리위원회는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관련 성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의 징계가 결정되기 얼마 전인 2022년 7월 2일 명태균은 이준석에게 여사님 스케줄 보고 대표님과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씨에게 의존한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현재 갈라치기의 대명사격으로도 불리며 그에 대한 호감도는 자신의 팬덤에 속한 일부 남성층을 제외하곤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들로부터 받는 비호감은 주정뱅이에 대한 비호감도와 거의 똑같겠죠. 여기서 정치적 입지를 키워준 배경에 있어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각된 페미나치들 덕분 아니었는지요? 페미나치, 완장 페미들이 외치는 소리는 너무나도 허접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를 토론회에 나와서 반박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페미니스트 대통령까지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선 일베 리버스 버전인 메가로마드의 폐륜행위를 꾸짖긴커녕 도리어 끌려다니기 바빴습니다. 주정뱅이 밑으로 쪼르르 달려간 신머시기처럼 그들의 성향은 진보가 절대 아닌 그저 친기득권이라는 것을 알면서 방관한 거겠죠. 그러면서 특히 젊은 남성들로부터 완전히 지지를 잃어버렸는데요. 그 커진 불만의 틈을 이준석이 파고들어 자신의 팬덤으로 확보한 거라 하겠는데요. 결국 별 컨텐츠도 업적도 없는 하버드 출신 이준석을 키워준 것 역시 문재인 정부라 충분히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니던가요? 주제넘게 대선 타령까지 하고 있는 이준석의 향후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운 좋게 천신만고 끝에 얻은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 지역구 관리는 벌써부터 손 놓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구는 본래 대표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구인 만큼 재선은 아주 힘들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언론 그리고 정치평론가 그리고 정치브로커와의 유착 파동을 보면 현재 금배지나 과연 사수할 수 있을까요? 진짜 맞삼중으로 끝나는 거 아닐까요? 페미나치보다야 이준석이 낫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역시 우리 사회에 도움되는 정치인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에게 내 자리 내놔 타령이나 해대는 아무 업적도 없는 친문 수박들과 거기서 거기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